2차 세계대전 당시 하웨이에 주둔하던 미 육군 항공대의 지휘관인 월터 쇼트 장군과 해군의 허즈번드 팀멜 제독은 주요 전력인 태평양 함대와 미 육군 항공대가 일본군 공작원에 의한 개별 파괴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파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와 군함들을 서로 가깝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개별 파괴 위험에 대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공습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은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였고 함정 100척과 항공기 300여 대, 사상자 3,500명이라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쇼트 장군과 팀멜 제독은 위험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커는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위험 수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진주만 공습처럼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커는 모든 위험 통제에는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위험 통제는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 위험 통제는 실제 결과에 집중해야 하지만 실제 결과가 항상 통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험 통제는 측정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 모두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쉽게 측정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특징들은 통제는 그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통제받게 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명한 호손 실험이 있습니다. 호손 실험은 메이어와 레슬리스버거가 진행한 1924년부터 1932년까지 시카고의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에서 조명 조건에 따른 생산성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주제로 실행된 연구입니다. 처음엔 조명을 밝게 하면 작업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과 중립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조명 밝기를 도리어 어둡게 했음에도 생산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국 호손 실험은 조명 밝기와 생산성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인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위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밝기를 약하게 했다는 변칙적인 위험에도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결과가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실험에서 처음에 측정할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에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사건을 측정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제는 그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통제받게 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러커는 위험 통제가 경제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측정자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적합해야 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험의 측정은 측정하려 하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며 시의적절하고 단순해야 하며 실천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위험을 통제하려면 최종적으로 조직 그 자체가 제약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의 7가지 기준은 모두 양적 측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조직 내부의 상황은 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드러커의 주장은 적절한 위험을 선택하고 위험 통제의 7가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로 결론 지어집니다. 위험을 줄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완전한 제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그 위험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